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2차 전지 쪽 좀 보겠습니다. 2차 전지들 관심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랐다 내렸다를 좀 반복하고 있고 오늘도 주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죠. 에코프로임 관련주들 한 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 인사이트 오늘은 안회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깊이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용건님께서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관련 리포트를 쓰셨는데 목표가를 상향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들 증권가에서 조심해라, 쏠림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목표가를 상향하신 리포트가 나와서 일단 어떤 이유 때문에 상향이 됐는지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에코프로비엠을 저는 이제 양극재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왜냐하면 일단 2025년까지 양극재 3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가장 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니켈 제품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네. 가공비 마진이 높게 유지되는 점이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외형 측면에서도 하반기에 에코프로비엠은 네. SK온을 거쳐서 포드향으로 이제 물량 출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SK온의 가동률과 수율이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제 그 이유가 SK온이 포드로 이제 배터리 출하를 하는데 포드가 8월 1일에 이제 F150 라이트닝 차량의 가격을 좀 낮췄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까지 그 캐파도 2배로 상향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벤더인 에코프로비엠의 좀 출하량 확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좀 네네. 장기적인 외형 성장을 보았을 때도 이제 2030년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캐파가 100만 톤으로 가장 높긴 하지만 2025년, 26년 좀 수주 기반으로 깔려 있는 캐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71만 톤으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외형적으로도 에코프로비엠이 좀 25년, 6년까지는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드 쪽으로의 물량 증가를 일단 예상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수주 상황이나 이런 거 장기 수주 상황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많을 것 같다. 한 71만 톤까지 수주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이제 목표가 상향으로 올리셨는데 목표가를 지금 얼마 정도로 제시를 하신 거예요? 지금 목표가는 43만 원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2만 1,500원에서 오늘 거래되고 있으니까 43만 원의 목표가를 일단 제시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또는 양극재 업체들의 재고 부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재고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재고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좀 재고 관련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 1분기에 좀 재고가 급증한 모습을 보였었고 2분기까지도 꾸준한 증가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론상으로는 재고가 늘어나면 네. 이제 운전 자본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좀 사실이지만 이것이 출하량 이제 확대를 대비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SK온을 거쳐서 포드향으로 좀 물량 증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비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물량 공급을 위해서 재고가 단기적으로 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 니켈 얘기를 하이니켈 얘기를 조금 하셨단 말이죠. 전국체 국산화 차원에서 이른바 니켈 독립 이걸 이제 거의 에코프로비엠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은 어떻게 맞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전구체나 뭐 니켈, 리튬 같은 광물 소재들의 자국 이제 국산화, 내재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 모두 전구체 내재화, 황산 니켈이라는 원료 내재화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이제 각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니켈 중간물을 이제 들여와서 황산 니켈로 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에 인도네시아 QMB 니켈 대련 프로젝트에 중국 GEM사와 같이 지분 투자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니켈 중간물을 이제 들여왔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 역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재련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뭐 호주 이런 지역에 재련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F 또한 LS-M&M과 전구체 합작을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목표가 상향하셨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평가, 그러니까 그 결국엔 가치겠죠. 가치 평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올리셨다는 얘기는 에코프로비엠이 실제 가치보다는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네,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한창 급등을 할 네네. 때 너무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2025년, 30년 그런 이익까지 너무 땡겨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양극재라는 소재의 특징을 볼 때 전기차가 생산되기 전에 2, 3년 전부터 뭐 수주 논의 그리고 스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년, 26년에 생산될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수주 논의가 이미 완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추정을 해도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제시하는 2025년, 6년의 목표 캐파와 출하 물량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수주 기반으로 깔려져 있는 좀 신뢰성이 높은 숫자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을 보더라도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80배, 12개월 포워드로 80배 정도 받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60배 정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뭐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도 딱히 아니고 좀 이 앞으로 계속될 이익 증가치를 고려를 하고 또 여기에 설사 멀티플이 뭐 한 30배, 40배 수준까지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다 같이 좋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하향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최근에 실적 쇼크 때문인가요? 네, 뭐 실적 쇼크도 있었고 뭐 다른 요인도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제 2분기 실적 쇼크 원인은 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불과 30억 원으로 실적 쇼크였는데요. 아무래도 고원가 재고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하량도 이제 기존 가이던스와 달리 뭐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와 달리 플랫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번에 테슬라양으로 기존의 니켈 함량 90% 이상의 NCMA 양극재 제품을 좀 출하를 했었는데 이게 출하가 슬로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아무래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프리미엄향 모델보다는 좀 저가 모델향 위주로 좀 판매를 늘리면서 이제 LNF의 이런 90%짜리 하이니켈 제품 판매가 좀 미뤄졌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요즘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격이나 경쟁이 좀 강력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는 이상 좀 LNF의 출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시기는 좀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또 LNF의 이런 하나의 고객사 테슬라 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하나의 고객사에 대한 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목표가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고객에 대한 비중이 좀 높고 이번에 프리미엄 모델 쪽에 테슬라에 LNF의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이제 테슬라가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보급형 모델에 힘을 쓰다 보니까 근데 보급형 모델에 힘을 쓰는 건 조금 더 기조가 갈 걸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아무래도 좀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다 네. 미국 시장에서 침투율이 멈췄다 약간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런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금리 인하 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좀 슬로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회사에서는 계속 판매 가격을 낮추는 거를 마케팅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좀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기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NF 코스피 이전 상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가적으로는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LNF가 이제 네. 코스피 이전 상장 루머가 돌았을 때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공식적으로도 코스피 이전 일정 자체는 미정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를 추종을 하는 패시브 펀드들에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전에 그리고 이제 LNF 공매도 물량이라고 하죠. 대차 물량에 대해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쇼커버 움직임도 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가 LS하고 LNF하고 전구체 합작회사 설립 승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이제 합작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었고 이제 승인이잖아요. 그럼 본격화된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텐데. 네,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이 뉴스는 이미 뉴스는 5월 달에 이제 발표된 바가 있었던 거고요. 좀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LNF가 전구체 내재화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LS M&M과 전구체 합작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새만금 산단 지역에 최대 8만 톤까지를 목표로 해서 전구체 합작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다른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과 합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NF는 좀 우리나라 기업한테서 황산니켈을 조달하는 그림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중국 움직임이 좀 돋보이고, 또 그때 캐파를 따졌을 때 이제 LNF의 내재화율은 한 15%에서 20% 정도로 좀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회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